함정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방역당국이 코로나19 7차 유행을 공식화한 가운데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 상태입니다. 겨울철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정재훈 가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신규 확진자가 한 6만 명, 그리고 오늘도 5만 명을 지금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중환자 수도 지금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3주 정도 전부터 재유행이 본격화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재유행이 조금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요. 예전까지의 유행에서는 전체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확진자로 드러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전 세계로 보더라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감염되신 분들 중에서 확진자로 드러나는 비율 자체가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6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예전 기준으로 본다라면 조금 더 감염자의 숫자는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수치가 중환자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중환자 입원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2주 정도 뒤에 따라서 올라가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재유행이 공식화되고 나서부터 바로 올라가는 특성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한 3주 정도 전부터는 유행이 시작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 유행 규모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예상이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확진자의 숫자라고 본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염자 중에서 확진자로 드러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인 추이로 볼 때에는 8월 달에 있었던 BA.5 재유행보다는 규모가 조금 적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유행 정점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가 되면 정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접종 연령을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오늘 0시 기준으로 3.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면 좋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의 접종 권고 자체가 고위험군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인구들에게는 백신의 접종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조금 적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5번째 접종을 하시게 되는 상황인데 기존에 감염되었던 분들도 있고 4차 접종을 불과 몇 개월 전에 하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국민으로 본다라면 접종의 대상자 자체가 조금 줄어들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본다라면 저는 그래도 지금 정도의 접종률이라면 그래도 접종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가 백신 중에서도 BA.5 기반으로 한 백신 접종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접종률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감염된 분들도 워낙 많고요. 요즘도 이제 감염자 수가 계속 감염됐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내가 감염이 됐는데 또 다시 백신 맞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도 잘 견뎌왔는데 백신 또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네, 지난 9월 달에 전국민 항체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성인 인구는 거의 대부분은 기초적인 면역은 획득한 상태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기초적인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2회 접종 또는 1회 감염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보게 되면 재감염이 매우 흔하고 재감염이 될 경우에는 이미 예전에 면역을 획득했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위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접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감염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은 충분히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감염되었을 때 접종을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추가 접종을 할 경우에는 위험이 더 많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접종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60세 이상이면서 아직까지 감염이 안 되신 분들은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매우 명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염이 됐습니다. 근데 한 몇 개월 정도 지난 분들은 맞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감염이 최근에 감염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몇 달 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죠?
과학적으로 일률적으로 좀 자르긴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들을 보이기 때문에 예. 딱 잘라서 3개월 간다, 4개월 간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연구 결과를 봤을 때에는 감염이나 마지막 백신 접종으로부터 4개월이 경과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획득한 면역의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접종하시는 것을 좀 권고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4개월 이내에 감염이 됐다고 하면 백신 접종을 뒤로 미루거나 안 맞아도 되는 겁니까? 4개월까지는 그래도 기존 감염의 예방 효과라든지 백신의 예. 효과가 어느 정도는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권고를 해드리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예. 4개월이 경과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접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명백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당국이 이가 백신 접종하는 거 사전에 지금 예약을 받아왔잖아요. 오는 14일부터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고령층은 예약 없이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게 백신 접종률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청취자들께서도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가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회사가 두 종류이고 그리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종류가 BA1이 들어간 것이 있고 BA5가 들어간 것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에는 총 3종류의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BA1 기반으로 된 이가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접종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작년과 달리 올해는 백신이 매우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BA1 기반의 백신은 예약 없이도 접종이 모든 인구에게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BA5 기반의 백신은 한 군데의 회사에서만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고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약을 하셔야지만 제 시간에 접종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백신 종류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나온 게 더 좋은 거니까 그거 맞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백신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까? 이가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좀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 사진을 보고 바이러스를 알아보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데요. 네. 그런데 기존 백신은 2년 전에 찍은 바이러스의 사진을 보고 그 바이러스를 알아보는 것이고 이가 백신은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전에 찍은 사진을 보고 바이러스를 알아보는 것이거든요. 예. 네, 지금 출시된 백신이 BA1과 BA5를 기반으로 한 두 종류의 백신이 있는데 그 두 사이에서는 사진을 찍은 시간 차이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는 데는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이면 사진일수록 면역이 더 잘 알아볼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예. 하지만 그 차이가 명백하게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백신을 맞아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전문가들이 항상 권고드리는 이유가요. 항상 이렇게 추가 접종을 할 때에는 명백한 재유행이 시작될 기미가 보일 때 접종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접종하고 나서 2주 정도 경과해야지만 보호 효과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면한 유행에서는 당장 맞을 수 있는 백신이 가장 좋은 백신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방문 접종팀을 운영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접종률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방문 접종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거동이 힘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볼 때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네. 더욱 중요한 것은 이가 백신 접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들에 대해서 좀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 좀 상세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유행이 진행이 되고 접종이 반복되면서 국민들도 많이 피로감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접종 정책이 어떠한 방향인지, 그다음에 몇 번 정도 더 접종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미래를 보여드리는 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안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전담병원을 축소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가 올해 말까지 남은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의 유행 양상보다 위중증 환자 부담이 적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습니까? 네, 작년에 델타 변이 유행 때에는 병상이 모자란 것이 문제였고요. 예. 3월에 오미크론 대유행을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는 전국에 충분한 의료 대응 역량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재유행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피해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비상시를 기준으로 한 의료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건 낭비적인 요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BA.5 재유행과 이번 재유행에서도 전담병상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유행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의료 대응 체계를 평상시로 돌리려는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임산부라든지 투석환자처럼 매우 특수한 경우에 대한 병상 확보는 매우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인 병상은 일반적인 의료 대응 체계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상 가동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한 25%를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나중에 병상이 부족하거나 이런 현상으로 가지는 않습니까? 이 병상 예측에 대해서는 이제 2년 동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유행이 왔을 때 어느 정도의 병상이 필요할지에 대한 추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이라고 하는 것이 남게 되면 사실 그 중환자 병상은 다른 환자들이 쓰셔야 되는 병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남지 않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는 병상 운영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나라가 3월 달에 거의 3,000병상 가까이 확보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제 환자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네. 근데 최근 미국 워싱턴 의대에서 재감염 시 첫 감염보다 사망, 중증화 위험이 한 2-3배 높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이 연구 결과 교수님도 혹시 알고 계시죠? 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제 재감염되었을 때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재감염된 대상자들이 굉장히 고위험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인구 집단에서는 재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면역이 획득이 되면서 중증화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고위험군에게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근거이거든요. 아주 조금 더 면밀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고위험군에게는 재감염이라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이가 백신 접종을 왜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또 백신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어떤 상황을 떠나서더라도 고위험군이 일단은 맞는 거는 그동안에 정부가 계속 강조해 왔으니까 그렇지만 그동안에 접종을 받으신 분 가운데 꼭 이번에 다 그냥 맞아도 상관없는 겁니까? 몸에 어떤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지금 18세 이상에 대해서는 접종을 권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접종 권고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맞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연령대를 위해서 맞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맞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개인의 건강 관점에서도 접종하시는 것이 접종하지 않는 것보다 명백하게 이익인 것이고요. 이제 감염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이상 반응이라든지 합병증 같은 것들이 백신 접종했을 때 생기는 것들보다 훨씬 더 치명률도 높고 발생률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접종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접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접종이라고 하는 것이 의무화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의학적인 권고의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였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